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처럼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입니다. 저자 최이나, 출판사 해냄.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슈퍼땡스를 눌러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태도가 경쟁력이다. 제1기획부사장에서 최이나 책방 대표까지 30여 년간 일터에서 자기다움을 지킨 질문과 생각들. 한 사람을 떠올리며 썼습니다. 일을 열심히 잘하고 싶은데 주변의 공기는 그렇지 않아서 헷갈리고 자신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당신 생각이 틀리지 않았다고 열심을 내어 뭔가를 하는 것은 소용없는 게 아니라 축복 같은 거라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물론 압니다. 애쓰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자 라는 주장이 대세가 된 시대에 열심히 하자는 제 말이 얼마나 꼰대같이 들릴지. 하지만 이만큼 살아보니 시간이야말로 인생의 가장 희소하고도 귀한 자원이었고 시간에 대하는 맞춤한 태도는 결국 열심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은 내가 가진 것을 세상이 원하게 하라입니다. 제목이 좀 더 길어도 괜찮다면 지금의 제목 앞에 이 말이 더 있었을 겁니다. 무조건 세상에 맞추지 말고. 네, 저는 책에서 이 말이 하고 싶었습니다. 무조건 세상에 맞추지 말고 당신이 가진 걸 세상이 원하게 하라. 우리는 얼굴도 성격도 좋아하는 것도 잘하는 것도 다 다른 고유한 존재들이니까요. 요즘은 다들 자기답게 살고자 합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자신이 잘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자기답게 사는 일과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저는 책에 그런 길을 여는 관점과 태도에 대해 적었고 저 또한 그 관점과 태도의 의지에 지금에 다다랐습니다. 길을 찾는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책을 쓴 보람이 충분하겠습니다. 30여 년간 일하며 쌓아온 생각들 외에도 여러 일간지에 써온 칼럼 중 몇 편을 다듬어 책에 실었습니다. 칼럼으로 먼저 보신 분들이 계실 것 같아 밝혀둡니다. 또 그동안 일하며 만난 여러 인연들을 책에 담았습니다. 그분들이 나눠주신 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책이 인생에서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분들께 가 닿기를 바랍니다. 1부 1. 나를 위해 일하고 결과로서 기여하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일에서 느끼는 기쁨과 즐거움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이다. 그걸 알아차리고 나면 일을 놓고 고민할 때, 퇴사나 이직에 대한 생각이 깊어질 때 중요한 선택의 기준을 갖게 된다. 1장. 왜 일하는가? 수십억을 벌면 일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 한동안 파이어족 얘기가 많이 들렸습니다. 아시다시피 파이어란 Financial Independence Retire Early, 즉 경제적으로 빨리 자립하여 일찍 은퇴한다는 말의 약자입니다. 이코노믹 리뷰에 따르면 MZ세대는 은퇴 및 자산 관리에 대한 가치관이 부모 세대와 다르다고 해요.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이 낮았던 부모 세대는 최대한 은퇴 시점을 늦추고 저축을 통해 노후를 준비하려는 입장이었는데 2030 세대는 투자를 통해 모은 자산을 바탕으로 조기 은퇴 후 인생을 즐기려 한다는 겁니다. 금융계에선 자산 관리에 대한 인식이 이렇게 달라진 것을 반긴다고 하네요. 생계를 위해 밤낮 없이 주말도 휴식도 없이 일해야 했던 부모 세대를 생각하면 2030 세대의 이런 생각은 일견 현명해 보입니다. 일만 하다 가는 게 인생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질문이 생기는군요.
이코노믹 리뷰의 기사는 돈을 많이 벌어 일찍 은퇴하는 것을 자산 관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 변화로 설명했지만 저에게는 일에 대한 관점과 태도의 변화로도 읽힙니다. 빨리 돈 벌고 은퇴해서 인생을 즐기겠다는 사람에게 일은 과연 뭘까 궁금해지는 거죠. 저는 기업 강연을 종종 합니다. 강연 주제로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일의 의미 혹은 자기 자신으로 성장하기 등을 자주 다루지요. 강연에서 저는 이 질문을 던집니다. 어느 날 수십억 원짜리 로또에 당첨됐다고 합시다. 더 이상 생계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일을 계속 하실까요? 아님 그만두실까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어떤 회사에 다니며 어떤 상황에 있느냐에 따라 선택은 달라지겠지요. 다만 제 질문의 요지는 평생 생계나 노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돈이 생긴다면 일을 그만둘 거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당근이죠. 라고 하실까요? 이쯤에서 미국의 심리학자 에이브러햄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설을 살펴볼까요? 이 이론은 인간의 욕구가 중요도별로 단계를 형성한다는 동기 이론 중 하나입니다. 인간에겐 생리적 욕구, 안전의 욕구, 애정과 소속의 욕구, 존중의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순으로 5단계의 욕구가 있는데 인간은 앞선 순서의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어야 그 다음 욕구를 추구하려 한다는 이론입니다. 흔히 삼각형 형태의 그림으로 설명되는 이 이론에 의하면 가장 고차원적인 욕구는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이는 어쩌면 인간을 다른 동물들과 구분해주는, 즉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는 욕구죠.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자아 실현을 할까요? 취미 활동을 하거나 남을 도와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이를 빼놓고 자아 실현을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은 과연 무엇이고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걸까요? 물론 먹고 살기 위해서지요. 생계를 해결하려면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그런데 생계가 해결되고 경제적 여유가 있어도 여전히 열심히 뜨겁게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사정이 넉넉지 않아도 생계만을 목적으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게도 이런 이들과 비슷한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자발적 퇴직자를 거쳐 학생으로 저는 제일기획이라는 광고회사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나이 40이 넘으면서부터 나는 언제까지 이 일을 할까? 일을 그만두면 그 후의 시간은 어떻게 보내야 할까? 하는 고민이 저를 덮치더군요. 그 고민을 끌어안고 제 생각을 뒤집고 또 뒤집으며 10년 가까이를 보낸 끝에 퇴직이라는 결론에 다다랐습니다. 사실 퇴직할 때는 앞으로 내 인생에 일은 없다. 더는 일하지 않겠다. 라고 단단히 결심했죠. 돈을 더 벌지 않아도 아껴 쓴다면 그간 저축해둔 돈으로 웬만큼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다행히 저는 집은 어디에 있어야 하고 자동차는 뭘 타야 하고 가방은 뭘 들어야 한다는 등 럭셔리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므로 검소하게 살면 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2년쯤 지나자 생각이 바뀌더군요. 일을 해야겠다는 욕구가 강하게 올라온 겁니다. 결국 저는 계획이 없던 책방을 창업해 지금까지 8년째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창업의 이유는 아니었어요. 광고쟁이들은 주말에도 일하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그런데 출근하지 않는 주말에 책을 읽고 있으면 그렇게나 좋더군요. 그러면서 알아차렸습니다. 내가 책을 아주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지만 텍스트와 보내는 시간을 좋아하는구나. 뭔가를 새로 알게 되거나 희미하게 알던 것들이 책 속의 한 대목과 만나 머릿속에 반짝 불이 들어오는 순간을 즐거워하는구나. 지적 호기심이 아직 살아있구나.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제2기획을 졸업한 후의 시간은 학생으로 공부하며 배우며 살겠다고요. 그 결심을 곧장 실행에 옮겼죠. 퇴직 후 백수의 자유를 즐긴 후 대학원에 진학했습니다. 광고 계통에서 일한 사람들은 대학원에 갈 때 대개 마케팅이나 브랜딩, 커뮤니케이션 같은 업무 관련 전공을 택합니다. 하지만 저는 역사를 공부하기로 했습니다. 서양사 전공을 택했어요. 업무에 도움을 얻고자 하는 공부가 아니었으므로 순수하게 저의 관심사를 따라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던 어느 날, TV에서 드라마 미생을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주인공인 장그래가 속한 오차장 팀이 예전에 중단됐던 요르단 사업을 재개해 보겠다며 대표이사와 전 임원들 앞에서의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몇 차례나 방향을 바꾸고 컨셉을 수정하고 또 초조하게 시간에 쫓기며 그들이 준비하는 걸 보고 있노라니 제 맥박이 두근두근 크고 빠르게 뛰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을 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입니다. 그러면 제 마음 안쪽에서부터 이런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나 저거 해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광고쟁이 시절 저는 프레젠터 노릇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 회사의 대표 프레젠터였어요. 그래서였을까요? 드라마에서 누군가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자신의 생각을 발표하는 걸 보자 제 안에 뭔가가 건드려진 것 같았습니다. 거기서 개인 끝이었어요. 더 이상 일하지 않겠다는 저의 단단한 결심은 그 순간 무너졌습니다.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던 이가 자발적 퇴직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이 간단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학생으로서 공부하며 살겠다는 제법 확실한 결론은 저 스스로 묻고 답하고 뒤집기를 오랫동안 반복한 끝에 얻은 것인데 그것이 미생으로 뒤집힌 거예요. 사실 전조는 있었습니다. 미생은 임계치를 넘어서는 티핑 포인트였을 뿐 진작부터 다른 이유가 스멀스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다. 요즘 MBTI 검사가 유행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형인가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받은 것 같은데 제가 어떤 유형인지 기억이 잘 나지 않네요. 하지만 하나는 확실합니다. I형, 즉 내향형 타입이란 것 말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30년 넘게 사회생활을 했음에도 자주 참석하는 모임 하나가 없는걸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엔 관심이 없고 그런 자리를 힘들어했습니다. 모이는 사람이 서너 명을 넘기면 형식적인 얘기나 하다 돌아오기 마련인데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까웠거든요. 또 네트워킹을 위한 모임에 가면 저도 모르게 꺼다 놓은 보릿자루처럼 몸이 굳었습니다. 편하지 않으니 자연히 그런 모임엔 잘 가지 않았고 무슨 이유든 돼서 가급적 빠졌지요. 혼자 있는 게 편했고 가능한 한 그렇게 하려 했습니다. 영락 없는 I형이죠. 그래서 제가 사람과 친분을 맺는 방식은 죄다 점조직 형태입니다. 1대1이거나 아주 소수라는 뜻입니다. 회사에 다닐 땐 깨어있는 시간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냈습니다. 그 시절의 제게 공은 회사 일이었기에 늘 회사를 앞세웠습니다.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라 일을 하다 보니 자연스레 그렇게 됐어요. 제 책임의 일들을 잘 해내고 싶었거든요.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은 자연히 아주 희소해졌죠. 그랬으므로 틈만 나면 혼자를 찾았고 혼자의 시간을 구했습니다. 그러다 퇴직을 하고 나니 아침에 눈 떠서 밤에 자리에 누울 때까지 온통 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차고 넘치니 좋았습니다. 그런데 혼자도 결국은 밸런스의 문제더군요. 혼자의 시간이 넘치도록 주어지자 다른 게 느껴지고 보였습니다. 나 또한 사회적 존재라는 점을 발견한 것이지요. 인간이 사회적 존재란 건 너무나 당연한 것인데
게다가 아리스토텔레스는 2000년도 전에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갈파했는데 저는 나이 50이 넘고 다니던 회사에서 퇴직해 긴 시간 혼자 있어 본 후에야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때의 삶은 그저 아는 것, 지식이라기보단 알아차린 것이었죠. 늘 혼자를 추구하던 제게 그런 알아차림은 미처 몰랐던 욕망이 제 안에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같이 놀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욕망, 그리고 나는 아직 할 줄 아는 게 좀 있고 그걸로 돈이나 명예를 얻지 않아도 좋으니 어딘가에 쓰이고 싶다는 욕망, 누군가에게 폐를 끼치거나 세상에 해를 입히는 게 아니라면 저는 항상 제 욕망을 따랐고 그런 욕망들은 저를 움직이고 열심히 애쓰게 한 동력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과 다시 함께하고 싶고 뭔가에 쓰이고 싶다는 욕망이 제 안에 가득 들어찼다면 이번에도 그걸 따르는 수밖에요. 결국 저의 은퇴 계획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짧은 대학원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일을 하기로 마음을 바꿨죠. 그러니까 그때의 제게 있어 일이란 곧 세상 어딘가에 쓰이는 것이었습니다. 내 인생의 시간을 대하는 방식. 물론 저는 첫 번째 커리어를 마치고 두 번째 단계에 들어선 사람이라 젊은 분들의 경우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20대 시절엔 취업을 위해 수십 장의 이력서를 썼고 가슴을 졸이며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마음은 유학을 떠나 계속 공부하고 싶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았죠. 돈을 벌기 위해 취업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일이 곧 돈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습니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는 것과 일을 돈과 동일시하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일이 곧 돈이 아니고 생계를 해결하는 것이 일의 전부가 아니라면 도대체 일은 무엇이며 우리는 왜 일을 하는 걸까요? 이번 장의 질문인 생계를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큰 돈이 있다면 일을 하지 않을 것인가에 대해 여러분도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답을 하실지 궁금하네요. 물론 별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생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하고 있는데 큰 돈이 생긴다면 그만두고 다른 일을 찾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 말은 돈이 많으면 아예 일을 하지 않을까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인생의 허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출간한 서울대학교 김영민 교수를 저희 책방에 모시고 북토크했던 날이 기억납니다.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도는 아주 추운 날이었음에도 그분의 글과 사유를 좋아하는 독자들이 책방에 가득 메웠지요. 그날 진행을 맡았던 저는 김 교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교수님은 책에서 고단한 노동과 삶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혹시 일을 줄이고 긴 여가 시간을 가지면 되는가? 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요즘 MZ세대들은 파이어족이 되고자 한다는데 이에 대한 교수님의 견해가 궁금합니다. 그는 예상 밖의 답을 했습니다. 일하지 않는 시간, 그 긴 여가의 무료함과 건태로움을 견디기 어려울 거라는 지금은 노동의 피로에 찌들어서 일하지 않는 여가를 갈망하지만 막상 그렇게 살아보면 그 또한 만만치 않을 거라는 그 답을 듣는 제 머릿속에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두고 고민하던 때가 떠올랐습니다. 학생으로 계속 공부하며 살겠다던 제 결심은 바로 시간에 관한 고민 끝에 나온 결론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준비를 위해 돈을 바라보지만 제겐 다른 것, 즉 시간이 보였던 거지요. 늘어난 시간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한 계획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도 그래서 든 것이고요. 그러니까 일을 한다는 것은 생계를 해결하는 방식뿐 아니라 내 인생의 시간을 잘 보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김영민 교수도 일하지 않는 시간이란 무료하기 짝이 없어 감당하기 쉽지 않다고 하잖아요. 젊은 여러분께는
얼마나 공감이 가는 얘기일지 모르겠네요. 하지만 기억해 두세요. 시간은 오직 줄어들 뿐 늘어나는 법은 없다는 것. 아무리 보톡스 주사를 맞고 주름 제거 수술을 해도 시간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2-1. 문제는 회사가 아니야. 문제는 회사가 아닙니다. 올바른 질문은 이곳에서 내가 원하는 일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할 수 있는가입니다. 이에 대한 생각을 먼저 정리해야 해요. 여러분의 기준으로 문제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새로 짜보는 거예요. 사실 문제의 핵심을 찾아 고민하고 답을 찾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며 또한 용기를 필요로 합니다. 자신과 정면으로 마주해야 하니까요. 왕왕 자신의 문제를 환경 탓으로 치워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편이 편하고 쉽거든요. 하지만 이는 실제 문제는 그대로 둔 채 고개만 돌리는 거죠. 고민을 회피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아주 여러 번 고민과 선택의 시간과 마주합니다. 그럴 때 올바른 선택, 올바른 결정을 하려면 회사 등 주변의 상황이나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자신의 중심을 먼저 들여다봐야 해요. 프레임을 새로 짜서 자신에게 중요한 것, 자신이 절대로 양보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보내시고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 감사합니다.